여러분 상상해 보시죠. 엄청 치열한 축구 경기에서 심판이 반칙 휘슬을 무려 73번이나 불었습니다. 73번이요? 와, 엄청나네요. 그렇죠.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주머니에서 옐로우 카드는 단 한 장도 꺼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 경고가 아예 없었다. 네. 반칙을 해도 퇴장당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은 선수들,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뭐 뻔하죠. 경기는 아마 규칙이 실종된 아수라장이 될 겁니다. 맞아요. 완전 난장판이 되겠죠. 요즘 아침 저녁으로 겉옷 챙기기 참 애매할 만큼 날씨가 쌀쌀했다가 또 한낮엔 덥고 그렇잖아요. 네, 일교차가 요새 너무 심해요. 이렇게 변덕스러운 환절기 날씨처럼 최근 주유소 영수증을 딱 볼 때나 우리 지역 뉴스를 볼 때면 참 속이 답답해지는 순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러니까요, 한숨부터 나오죠, 사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자세히 파헤쳐볼 자료는 2026년 3월 13일자 발행 영왕 열린신문 지면 기사들인데요. 자, 이거 한번 파헤쳐볼까요? 네, 좋습니다. 신문을 쫙 펼쳐놓고 보니까 제가 방금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이 옐로우 카드 없는 경기가 바다 건너 중동부터 우리 지역 영암군 행정 그리고 호남 전체의 정치판까지 아주 똑같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아, 그 비유가 아주 딱 맞아떨어지는 상황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기사들을 쭉 분석해보니까 아주 명확한 관통선이 하나 딱 보이더라고요. 관통선이요? 어떤 거죠? 글로벌 경제 위기든 산업 현장의 위험이든 아니면 거대한 정치적 변화든 간에 외부에서 압력이 확 가해질 때 우리 지역의 방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그 치명적인 피해는 100% 영암 국민과 땀 흘려 일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몫으로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사실이죠. 결국 피해는 오롯이 우리 몫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순하게 사건을 나열하는 걸 넘어서 그 사건들이 왜 자꾸 반복되는지 그 구조적인 인과관계를 아주 낱낱이 해부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글로벌 뉴스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아프게 우리 피부에 닿는 곳, 바로 여러분의 지갑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네, 일면 기사 내용이죠. 일면 기사를 보면 진짜 숨이 턱 막힙니다. 미국하고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습이 장기화되면서 국제 유가가 말 그대로 폭등했어요.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900원, 경유는 1,920원을 돌파했습니다. 와, 2,000원을 코앞에 둔 거네요. 네, 미쳤죠, 정말. 특히 매일 도로 위를 달려야 하는 화물차 기사님들은 한 달 유류비만 120만 원 내지 150만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참담한 상황이고요. 150만 원이면 정말 생계가 휘청이는 수준이거든요. 거기다 면세유 혜택에서 제외된 농민들도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영암군이 긴급 대책을 냈는데 지역 화폐인 월출페이 캐시백을 20%로 늘리고 총 75억 원 규모의 농민수당을 4월 중순으로 앞당겨서 조기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도 부랴부랴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을 지시하긴 했죠. 자, 이렇게 경제적 압박에 짓눌리는 돈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 거대한 압박이 결국 가장 취약한 곳으로 쫙 흘러가면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게 됩니다. 아, 대불산단 이야기군요.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네, 1면 하단에서 2면으로 이어지는 대불 국가산업단지 기사인데요. 나흘새 이주노동자 2명이 추락과 깔림으로 연달아 사망했습니다. 지난 14개월을 돌아보면 총 12건의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 사망자 전원이 하청업체 소속이었습니다. 전원이 하청업체 소속이다. 이게 참 뼈아픈 포인트죠. 결국 고용노동부 장관이 불시 점검을 나와서 추락방지 미조치 등을 무더기로 적발했고 27개 단체가 원청과 하청 책임자를 고발했습니다. 시민사회는 지금 단순한 처벌을 넘어서 민관합동특별대책기구 구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요. 네, 상황이 아주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답답한 게 이겁니다. 장관이 직접 현장에 와서 지시를 내리고 위반 사항을 다 적발을 했잖아요. 몽둥이를 든 건데 시민사회는 왜 굳이 기구를 또 만들자고 하는 거죠? 매번 비슷한 참사가 날 때마다 감독관이 오고 벌금 매기는데 왜 이 죽음의 쳇바퀴는 멈추지 않는지 진짜 답답하거든요. 장관의 불시 점검이나 적발 당연히 필요한 법적 조치입니다. 해야죠. 하지만 사실 그것은 이미 썩어서 부러져 버린 사다리에다가 임시로 청테이프를 대충 감는 것에 불과해요. 청테이프 수준밖에 안 된다. 네, 사태의 진짜 본질은 사다리가 망가진 현상 자체가 아니라 왜 그 위험천만한 사다리를 하청 노동자만 타야 하는가? 이걸 보통 위험의 외주화라고 부르죠. 위험의 외주화.
들어본 적 있습니다. 조선업은 구조상 호황과 불황의 굴곡이 엄청나게 큽니다. 원청기업 입장에서는 이윤을 쫙 극대화하고 인건비 부담을 확 줄이기 위해 다단계 하청 구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든요. 문제는 바로 여기서 발생합니다. 하청업체들이 안전에 신경 쓸 물리적인 여력이 없다는 건가요? 그렇죠. 본질적인 인센티브 구조 자체가 망가져 있는 겁니다. 하청업체는 원청이 정해준 그 가혹한 단가와 아주 촉박한 기한을 무조건 맞춰야 이윤이 조금이라도 남습니다. 안전망을 설치하고 장비를 꼼꼼히 점검하고 노동자에게 적절한 휴식을 주는 건 전부 시간이고 비용이거든요. 납기일이 코앞으로 다가오면 돈과 시간이 제일 아깝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삭감되는 예산이 바로 안전비용인 겁니다. 이 구조 속에서는 조선업이 막 호황을 누릴 때 그 막대한 이윤은 원청으로 향하지만 생명과 직결된 치명적인 위험은 가장 열악한 하청업체, 특히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이주노동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됩니다. 와, 이윤은 위로 확 증발하고 위험은 아래로 쏟아져 내리는 셈이네요. 그래서 불시 점검 한 번으로는 절대 이 고리를 끊을 수 없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벌금 몇백, 몇천만 원 내는 것이 안전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뜯어고치는 비용보다 싸게 먹힌다면 기업은 절대 자발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아,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벌금이 더 싸니까. 네. 그래서 시민사회가 단순 처벌을 넘어서 민관합동 특별대책기구를 요구하는 겁니다.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노동자와 시민단체 그리고 행정이 상설기구를 만들어서 생산 다단계 구조 자체를 계속 감시하고 개입하지 않으면 지금 죽은 노동자의 빈자리엔 내일 또 다른 취약한 하청 노동자가 채워질 뿐이거든요. 끔찍하네요, 정말. 처벌은 과거의 책임을 묻는 거라면 대책기구는 미래의 죽음을 막기 위한 유일하고도 필수적인 제동장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시스템이 약자를 보호하지 못하면 결국 가장 밑바닥부터 훅 무너져 내린다는 걸 대불산단의 비극이 너무나 뼈아프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산업단지의 안전관리 시스템이 철저히 망가진 걸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요. 네. 그렇다면 영암군 내부의 행정관리 시스템은 과연 안녕할까요? 12면 특집 기사를 보면 이건 진짜 기가 막힙니다. 아, 저도 그 기사 보고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영암군 5개 읍면과 2곳의 산하재단을 상대로 자체 감사를 벌인 결과 총 73건의 위반이 적발됐습니다. 그런데 신분상 조치, 그러니까 이 잘못을 저지른 담당자에 대한 징계는 놀랍게도 0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징계가 아예 없다는 건 참 심각하네요. 더 황당한 건요. 2023년 감사 때 동일하게 지적됐던 건설공사 준공검사 부적정이나 취득세 과세자료 누락 같은 엄청난 문제들이 이번에도 5곳 읍면 모두에서 똑같이 반복 적발됐다는 겁니다. 똑같은 잘못을 또 했다는 거네요. 영암 열린신문 사설에서는 이걸 지적만 하고 책임은 묻지 않는 연례 행사라고 아주 날카롭게 비판을 했는데요. 이게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바로 그 옐로우 카드 상황 아닙니까? 맞습니다. 오프닝 비유가 진짜 소름 돋을 정도로 여기에 정확히 들어맞아요. 73번 반칙을 불렀는데 옐로우 카드가 0장입니다. 이러면 공무원들이 다음 행정에서도 눈치 보지 않고 똑같이 서류 누락하고 부실 검사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이 사안을 좀 더 큰 그림과 연결해서 보면요. 감사의 존재 이유 자체가 붕괴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감사의 본질이 뭘까요? 단순히 서류 더미에서 막 오타나 실수를 찾아내서 문서로 띡 남기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걸 고치려고 감사를 하는 거죠. 그렇죠. 잘못된 행정을 적발하고 원인을 꼼꼼히 분석해서 조직 전체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진짜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변화를 강제로 이끌어낼 유일한 수단인 페널티가 그냥 사라져버렸어요.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데 누가 굳이 피곤하게 일하는 방식을 바꾸겠냐는 거군요. 맞습니다. 조직 심리학적으로 보면 페널티 없는 지적은 오히려 걸려도 아무 일 안 생기네? 라며 도덕적 해이에 면죄부를 주는 꼴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진짜 분노해야 할 심각한 문제는 이 행정 시스템의 구멍이 결국 우리 국민들의 피 같은 돈을 갉아먹는다는 데 있습니다. 아, 세금 문제로 직결되는군요. 읍면에서 취득세 과세 자료를 누락했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마땅히 세금으로 거쳐서 우리 지역의 깨진 도로를 싹 보수하고 어르신들 복지 예산으로 쓰여야 할 공공의 자산이 그냥 허공으로 증발해버렸다는 뜻입니다. 와, 그건 진짜 군민 입장에서 화가 나는 일인데요. 건설공사 준공검사 부적정은 또 어떻습니까? 혈세가 막 줄줄 새고 부실공사의 위험을 고스란히 방치했다는 뜻이죠. 옐로우 카드 없는 이런 연례 행사식 감사는 단순한 행정의 실패를 넘어서
지역 공동체의 지갑을 몰래 털어가는 아주 치명적인 시스템 오류입니다. 심판이 휘슬만 불고 쓱 넘어가면 결국 경기장 입장료를 낸 우리 군민들만 손해를 보는 구조네요. 자, 행정 시스템에 이렇게 큰 구멍이 뻥 뚫려 있다면 이 시스템을 고치고 이끌어갈 리더가 과연 누구냐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집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선거 이야기로 넘어가네요. 네, 3면 헤드라인 다가오는 영암군수 선거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양측의 고소고발이 아주 난무하면서 말 그대로 진흙탕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쟁점이 5개나 되는데 핵심적인 3가지만 짚어보죠. 네,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첫째, 과거 이중투표 지시로 인한 벌금 90만 원 유죄 확정 판결 이력이 있습니다. 둘째, 군수 부인의 제네시스 G80 차량 저가 매입 의혹입니다. 재산 신고가는 1,980만 원인데 고발인 측은 당시 시세가 4천만 원대라며 약 2천만 원의 격차가 있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죠. 금액 차이가 꽤 나네요. 셋째, 부친의 차량 및 건축비 대납 의혹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현우 군수 측은 이 모든 고발이 불순한 동기에서 비롯된 정치적 공작이다. 이른바 고발 사주 프레임이라고 아주 강하게 반박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양쪽 입장이 아주 팽팽합니다. 제가 여기서 진짜 흥미롭게 보는 부분은 이 프레임 싸움이라는 정치적 기술입니다. 선거판에서 막 저 고발은 배후가 있다, 고발 사주다라는 프레임이 딱 던져지면 유권자들은 갑자기 누가 누구를 공격하는가라는 약간 흥미 위주의 막장 드라마에 푹 빠져들게 되거든요. 본질이 확 흐려지는 거죠. 네, 맞아요. 이렇게 혼탁한 공방 속에서 우리 유권자들은 도대체 어떤 렌즈로 이 사안을 꿰뚫어 봐야 합니까? 11면 오피니언 섹션에 실린 영암 열린 신문 사설이 이 복잡하게 막 얽힌 실타래를 날카롭게 싹 잘라내고 있습니다. 사설이 지적하는 핵심은 아주 명확해요. 사안의 본질은 고발인이 왜 고발했느냐, 즉 동기가 아니라 무엇을 고발했느냐, 즉 팩트다라는 겁니다. 왜가 아니라 무엇이다. 네. 현 군수 측의 주장처럼 고발인의 동기가 다분히 정치적이고 악의적일 수 있습니다. 선거판에선 워낙 흔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그 동기가 불순하다고 해도 객관적 증거 자체가 갑자기 마법처럼 사라지거나 거짓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 메신저의 멱살을 잡고 흔든다고 해서 그 메시지에 담긴 팩트 자체가 거짓이 되는 건 아니라는 뜻이군요. 그렇습니다. 유권자분들은 지금 양측에 막 뿌려놓은 누가 흑막이냐는 프레임의 안경을 아주 단호하게 벗어 던지셔야 합니다. 대신 쏟아지는 정보들을 3가지 바구니고 아주 냉정하게 분류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3가지 바구니요? 첫째, 법원이 이미 선고한 벌금형 같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확인된 사실. 둘째, 양측에 팽팽하게 엇갈리는 주장. 셋째, 앞으로 수사기관이 명확히 밝혀내야 할 미확인 의혹. 이 3가지를 딱 분리해서 보지 않으면 진흙탕 속에서 허우적거리게 됩니다. 섞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네요. 네, 낡은 프레임 전쟁에 휘둘리지 않고 철저하게 증거와 팩트라는 기준점에만 집중하는 것. 그것이 깨어있는 유권자의 조건이라고 봅니다. 팩트와 증거만 남기고 프레임은 버려라. 아주 명쾌한 정리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시선을 영암을 넘어서 우리 호남 전체 지형을 아주 크게 뒤흔들 거대한 정치적 변화로 한번 확장해 보겠습니다. 아, 전남 광주 행정통합권이군요. 네, 6면과 2면을 아우르는 소식인데요. 오는 7월 전남과 광주가 하나로 합쳐진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가 드디어 출범할 예정입니다. 사실상 40년 만에 거대한 지각 변동이죠.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합특별시를 이끌 초대 수장을 뽑는 더불어민주당 경선룰이 지금 아주 시끄럽습니다. 당초 공천관리위원회가 통합시장의 비전과 정책을 좀 심층적으로 검증하자면서 시민 공천 배심원제를 딱 제안했는데 당 지도부가 단 나흘 만에 이 결정을 휙 뒤집어 버렸습니다. 나흘 만에요? 네. 그리고 기존 방식인 권리당원 50% 더하기 여론조사 50% 룰로 확정을 해버렸죠. 이 룰 변경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이계호 의원이 불참을 선언했고요. 현재 총 7명의 후보가 7파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쟁이 아주 치열하네요. 근데 저는 솔직히 이 경선룰의 변경이 몹시 거슬립니다. 시민 배심원제를 없애버렸다는 건 수백만 시도민의 삶을 완전히 바꿀 리더를 뽑는데 정작 우리 유권자들이 그 후보의 철학과 역량을 현미경처럼 아주 깊게 들여다볼 검증의 기회를 뺏어버린 것 아닌가요?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죠. 이게 과연 그 위대한 통합이라는 취지에 맞는 룰인지 저는 의문이 듭니다.
아주 예리하고 뼈아픈 지점입니다. 당 지도부가 왜 나흘만에 룰을 휙 뒤집었는지 그 이면의 인과관계를 냉정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당 지도부의 최우선 가치는 언제나 뭘까요? 바로 통제 가능한 안정성입니다. 아, 변수를 싫어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시민 배심 문제는 일반 시민들이 직접 막 묻고 토론하기 때문에 결과를 예측하기가 너무 힘들고 돌발 변수가 많습니다. 반면 당원과 여론조사 반반 룰은 철저하게 조직력과 인지도 싸움이기 때문에 중앙당 입장에선 계산이 딱 서고 통제가 아주 쉽죠. 정치공학적으로는 당에게 아주 합리적인 선택이었겠네요. 네, 하지만 우리는 지금 동네 반장을 뽑는 게 아니잖아요. 40년 만에 광주와 전남이 하나로 합쳐지는 우리 호남의 100년 대계를 좌우할 첫 리더를 뽑는 역사적 순간입니다. 그렇죠. 엄청나게 중요한 선거죠. 이런 중차대한 선거에서 지역민이 직접 공약의 타당성을 막 따져 묻고 토론할 공론회장을 스스로 닫아버렸다는 건 단순히 절차적 편의를 위해서 민주주의의 질적 하락을 용인한 치명적인 한계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의 권력 안정을 지키기 위해서 시민들의 깐깐한 검증 권리를 희생시켰다는 거군요. 참 씁쓸하네요. 그럼 유권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시스템이 제대로 된 검증의 무대를 깔아주지 않고 방기했다면 이제 남은 방법은 단 하나뿐입니다. 유권자 스스로가 매의 눈을 가진 심편이 되어서 그 시스템을 직접 대체해야 합니다. 우리가 직접 검증해야 한다. 네,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게 한두 개가 아니겠네요. 맞습니다. 정당의 막강한 조직력 동원이나 단순한 인지도 투표에 휩쓸리지 않는 것, 오직 유권자의 날선 비판 의식만이 이 위태로운 40년 만의 통합 실험의 성패를 가를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오늘 저희가 2026 3월 13일자 영암 열린신문을 통해서 참 많은 곳을 돌아봤습니다. 중동의 총성이 촉발한 유가 폭등부터 시작해서 대불산단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낳은 하청 구조, 옐로우 카드가 감쪽같이 사라진 군청의 무능한 자체감사, 진흙탕 프레임에 갇힌 지역 군수선거, 그리고 검증의 장이 싹 사라진 통합시장 경선까지. 정말 하나하나가 무거운 주제들이었죠? 겉보기엔 전혀 바른 뉴스 같지만 결국 이 모든 사안들을 쫙 꿰뚫는 하나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시스템과 이를 감시해야 할 눈입니다. 맞습니다. 시스템이 취약한 이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때 억울한 피와 땀에 희생되고 감시의 눈이 꾹 감겨 있을 때 권력은 부패하며 선거는 흑색선전으로 전락해버리니까요. 그렇죠. 낡은 구조적 맹점이나 아주 무책임한 행정 관행이 아무런 제재 없이 계속 반복될 때 그 비싼 비용을 치르는 건 언제나 선량한 시민들입니다. 부러진 사다리와 고장난 휘슬을 절대 방치해선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하나 꼭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 살펴본 수많은 기사들처럼 혹시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도 마땅히 옐로우 카드를 받아야 하는데 아무런 제재 없이 아주 버젓이 굴러가고 있는 문제적 시스템이 있지는 않습니까? 각자의 자리에서 한 번쯤 꼭 돌아봐야 할 문제네요. 네,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의 당당한 주권자로서 우리는 그 낡은 시스템에 어떻게 책임을 묻고 긍정적인 변화를 강제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오늘 하루 꼭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인사드릴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암 열린 신문은 독자 여러분의 후원으로 성장합니다. 오늘 소식이 유익했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월 5,000원, 연 5만 원의 정기 구독으로 영암의 바른 언론을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